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쌤입니다. 쓸공님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고 돌아오셨죠? 네. 봄꽃 구경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경제 지식을 함께 봄꽃처럼 활짝 피워보기로 해요. 네. 오늘도 역시 쓸공님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초콜릿 댓글로 시작합니다. 네. 유튜브 아이디 웨이팅치유 8449님의 댓글입니다. 네. 언니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새로 가입한 대만 쓸공이입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채널을 알게 되었는데 정말 좋아해요. 어허. 매주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게 다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처음 뵙는 열정 언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쌤의 지혜롭고 유머러스한 낮은 목소리가 너무 그립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앞으로 금쌤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면 금쌤께서 진행하시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금쌤 네. 팬이시네요. 그러게요. 네. 웨이팅 치유님. 일단 금쌤이 계속 나오고 계시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되었을 것 같네요. 네. 다행히 생존하고 있습니다. 네. 금쌤 웨이팅 치유님께 개인적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웨이팅 치유님 감사합니다. 한국어 공부 계속 열심히 하시고요. 도움이 되도록 저 역시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훈훈한 광경이네요. 네네네. 네, 아니 근데 대만 분이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시면 반칙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뭐 그립습니다. 와, 이런 고급 단어를 또 사용하셨는데요. 네. 와, 진짜 대단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립다는 단어는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 그립다는 영어로 그 미스잖아요. 네. 그런데 이 미스로는 대체하기가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이 그립다가 뭔가 더 부드러우면서도 애잔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웨이팅 치유님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금쌤이 계속 함께 하실 거니까요. 쓸공 언니와 함께 경제 공부 함께 해요. 네. 자, 오늘의 공부를 시작해 봅니다. The New York Times 2025년 4월 7일자 기사를 참조로 합니다. 자, 트럼프가 해방의 날을 선포하고 전 세계 각국은 높아진 관세에 긴장 상태인데요. 네. 일단 9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져서 한숨은 돌린 상태지만 각국이 트럼프의 관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열심히 작전을 짜고 있는 중이죠. 네. 네, 약간 그 엄청난 폭우가 내렸다가 소강 상태라고나 할까요? 네네. 예. 자, 그래서 큰 경제 블록 중에 하나인 유럽은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해방의 날 선포는 영국의 브렉시트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9년 전 영국은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것이 자국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국민투표를 거쳐 유럽연합을 탈퇴했죠. 네. 그 당시 브렉시트로 세계 경제가 한번 크게 들썩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 맞아요.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면서 유럽 대륙의 트레이딩 블록에서 빠져나온 것이라면 미국은 리버레이션 데이의 선포를 통해서 전 세계 무역에서 혼자 빠져나온 것이죠. 이 차이가 있다면 국민 투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정도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리버레이션 데이는 그 성격이 비슷한데요. 네. 하지만 그 여파는 차원이 다르죠. 이 미국은 글로벌 상업과 무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네네. 이 리버레이션 데이는 전 세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네. 사실 영국의 브렉시트 영향도 아직 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미국의 리버레이션 데이가 선포되고 진행 중이네요. 네. 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계인들은 이러다가 자유무역의 시대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자유무역의 시대가 끝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 역시 드는데요. 네. 혹시 경제학자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이 기사에 따르면요. 이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이 잠시 위축될 수는 있지만 종말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자유무역의 혜택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자유무역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노력할 것이라는 거죠. 네. 학자들은 과거의 예를 드는데요. 네. 바로 앞에서 언급됐던 브렉시트를 예로 들어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후에도 나머지 국가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은 없었고 자유무역은 계속되었죠. 네. 뭐 찬반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브렉시트 후 영국의 경제가 예전만큼 좋지 않잖아요. 네. 네, 우연인지는 몰라도 국가 위상도 예전만큼은 아니고요. 그래서 요즘 영국이 다시 이웃 유럽 국가들과 친해지려고 노력 중이래요. 이렇게 다시 이웃 국가와 친해지려는 영국의 노력은 브렉시트 후 한참의 혼란이 있은 후에 시작되었는데요. 네. 경제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브렉시트의 선례를 봤을 때 미국의 리버레이션 데이 역시 비슷할 것이다. 즉 세계의 경제는 얼마간 지속되는 혼란을 겪은 후에 다시 안정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코넬 대학의 무역정책과 교수인 에스월 프라사이드 씨의 말에 따르면 자유무역의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다. 단 확실히 그동안 무제한으로 자유로웠던 자유무역이 후퇴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제까지와 다른 소규모 블락을 형성하면서 뭉칠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자유무역이 종말까지는 아니라니 다행이네요. 네, 정말 다행이죠. 하긴 아담 스미스도 국부론에서 교환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전 세계인이 본능에 역행해서 자급자족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은 희박하겠죠. 맞아요. 그렇죠. 네. 자유무역은 본능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까지의 균형이 깨지고 새로운 블락들이 형성될 경우 세계는 무질서해지고 심지어 위험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록 무역전쟁이 실제 전쟁으로 번지지는 않겠지만 과거 무역 분쟁이 실제 전쟁까지 일으킨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 역사학자들은 무역 분쟁이 실제 전쟁으로 악화된 예로 1812년 전쟁과 아편 전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편 전쟁은 유명해서 익히 알고 있는데 1812년 전쟁은 좀 생소하네요. 네, 그렇죠. 네. 예, 저도 몰랐던 전쟁인데요. 네. 아편 전쟁은 그 결과가 홍콩의 할양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가져왔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1812년 전쟁은 비교적 덜 알려져 있죠. 자, 이 전쟁은 다른 말로 미영 전쟁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미국은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지 29년 만인 1812년
또 다시 영국과 전쟁을 했던 겁니다. 이 시기에 영국과 프랑스의 사이가 나빴는데요. 두 나라 사이에 패권 전쟁이 치열했었죠. 1807년 영국은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역 제한 정책을 사용합니다. 가장 큰 정책이 대륙 봉쇄령으로 미국 등 모든 중립국의 대프랑스 무역을 원칙적으로 금지 또는 방해했어요. 미국이 그 당시 식민지에서 독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시기라서 산업이 크게 발달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네. 프랑스와 무역을 해야만 풍부한 물자 조달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네. 영국의 대륙 봉쇄령으로 미국이 곤란해졌겠는데요. 예, 그렇죠. 네. 게다가 영국이 미국의 선원들도 납치를 해서 영국군으로 강제로 만들었대요. 이런 사건들을 발단으로 미국과 영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이 전쟁은 승패 없이 끝났지만 이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무역 분쟁이 실제 전쟁으로 악화된 또 다른 예, 앞에서 언급되었던 아편 전쟁인데요. 1812년 전쟁보다 더 유명하죠. 19세기 청나라에 아편이 급속히 확산되는데요. 이 배경에는 영국의 아편 밀 수출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동인도 회사가 인도 벵골 지방에서 아편을 재배해서 청나라에 팔았어요. 그 당시 청과의 무역에서 영국이 무역 적자가 컸거든요. 네. 영국의 귀족들이 중국의 도자기, 차, 실크 등을 좋아해서 수입을 아주 많이 했다고 해요. 네.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영국은 아편을 청으로 밀수출합니다. 이를 발단으로 해서 청과 영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 당시에 영국의 해군의 파워가 얼마나 막강했어요. 네. 결국 전쟁의 결과는 청의 패배로 홍콩을 영국에 100년 동안 할양하고 나중에 돌려받게 되죠. 개인적으로 홍콩 반환식 할 때 방송으로 보면서 신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역사 이야기가 참 재밌는데요. 네. 예, 간단히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요약하면 과거 무역 분쟁으로 1812년 전쟁, 아편 전쟁이 일어났었다입니다. 과거의 전쟁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텐데 말이죠. 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이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처럼 가장 친했던 나라들에게도 고관세를 부과하고 게다가 캐나다는 합병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으니 네. 이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 중국한테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우려 섞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MIT 공대 경영학과 교수이자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시먼 존슨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유럽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네. 유럽이 무역 파트너로서 중국과 베트남을 가까이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을 제외한 하나의 거대한 트레이딩 블록이 형성되죠. 이 블록도 만만치 않게 큰 규모이기는 한데요. 문제없이 잘 작동을 할까요? 네, 존슨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요. 유럽, 중국, 베트남 블록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중국이 마구 퍼부어대는 거대한 수출 물량을 유럽이 다 감당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유럽은 미국만큼 소비를 많이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중국이 국가 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 마구 만들어낸 물건들이 남아 돌아서 갈 곳을 잃을 수 있다는 건데요. 예, 맞아요.
특히나 중국은 전기 자동차 수출에 총력을 기울여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전기 자동차들을 유럽이 다 사주지는 못할 텐데요. 네. 중국 정부의 입장이 곤란해지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국가 보조금을 주고 수출에 총력했다는 것은 즉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으로 수출을 해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수출을 못하게 되면 중국 정부는 자국민들로부터 지도력을 의심받게 됩니다. 중국 정부가 원치 않는 일이죠. 중국 정부는 남아도는 제조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중국의 내수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수출 의존도를 낮추려 시도하겠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이전에도 이런 일을 시도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수 시장을 부동산으로 살리려다가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진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그걸 극복하려고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네. 자, 이렇게 내수 소비 활성화가 어렵다면 중국 정부는 지난 트럼프 1기 때처럼 트럼프와 직접 딜을 시도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 딜 역시 지난 트럼프 1기에서 실패로 끝났죠. 이 중국은 그동안 내수 소비 활성화 실패와 부동산 개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수출에 전력을 다해 왔는데요. 네. 이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에다가 정부가 보조금까지 지원해 주니 중국은 제조업 분야 수출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제조업이 공동화되었다는 건데요. 이 트럼프의 관점에서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관세라는 것이죠. 중국의 저가 공세를 막기 위해 관세를 높게 부과하겠다는 것이네요. 네. 고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산 물건이 미국에서 비싸지게 되니까요. 예,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단지 트럼프만 고관세를 부과한 건 아니에요. 오바마 정부 때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중국산 타이어에 35%의 관세를 적용한 사례가 있어요. 이 앞에서 나왔던 존슨 교수님께서 한동안 글로벌 무역 시스템이 비정상적이었다. 중국이 제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컸다. 라고 말하십니다. 또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수출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들이 자유무역을 포기하고 자급자족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수출로 경제 성장을 이룩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으로서 자유무역에 관한 이슈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과 같은 무역 분쟁을 가벼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가 없죠. 네. 자, 그런데 관세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는 국가는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상품을 제조하는 저소득 국가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 케냐, 가나 같은 곳들이라고 해요. 네. 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조품을 생산하는 나라들, 예를 들어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만,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캐나다 같은 곳들은 관세가 높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 가겠죠. 네. 워낙 미국의 수요가 많으니까요. 한편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은 다른 국가들끼리 뭉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TPPA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래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연안 지역 국가들이 다자가 무역 협정을 맺기로 추진 중이었는데요. 네. 미국이 탈퇴했죠. 이 미국이 탈퇴한 후에도 이 협정을 나머지 국가들끼리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트럼프의 관세로 단순히 국제무역뿐만 아니라 국제정세까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트럼프의 관세로 자유무역이 사라지나에 대해 공부해 봤는데요. 결론은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얼마간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유무역의 종말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였습니다. 네. 실공님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경제전망 방송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네. 벌써 한 해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잠시 여유를 가지고 지난 4개월을 돌아보시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해 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 같이 슬공합시다. 슬공합시다.